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필요했던 것이지 민주당의 정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신이나 가치 이거보다는 민주당의 그 공천이 필요했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1년 차부터 우리 민주당원들이 바라고 있는 내란 세력들 청산과 개혁에 사실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이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민주당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냉정한 분석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흐름이 다시 반등의 기세로 방향을 틀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국면인지 분석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칭 찐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청래를 죽이려고 할까요? 정청래 때문에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받고 제거 대상이 된 건 검찰개혁 때문이에요. 정청래의 잘못이라는 것은 대통령 뜻과 맞지 않게 검찰개혁을 완전한 수사권 폐지에 정청래가 올인했기 때문에 죽을 놈이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안수사권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정청래가 감히 지 마음대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여?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죠. 그래서 당권을 줘야만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이들이 김민석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얘들 다 할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도 깨졌다. 2030 지지율은 20%대로. 천지일보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건 아닙니다만 38.4%가 나왔어요. 부정평가가 59%나 됩니다. 어쨌든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회사의 여론조사니까 신뢰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꾸준히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그 추이를 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3월달, 4월달에 최고치를 찍고 꾸준히 빠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튀는 거 있죠. 이렇게 튀는 게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입니다. 이렇게 튀는 건 이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38%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울, 서울이 제일 나빠요. 호남, 제주 64%밖에 안 돼요. 부정이 34나 됩니다. 연령대를 보면 20, 30대는 20%대인데 이것도 주식이죠. 레버리지 ETF 이런 게 굉장히, 부동산도 마찬가지. 근데 40대가 긍정보다 부정이 높습니다. 50대가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론조사 공정, 정말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 있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필요성.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워낙에 심플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53.7%가 필요하다 해요. 질문에 장난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세부 내역,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 59%나 돼요. 광주, 전남북, 호남 지역이 필요 없다가 59.4밖에 안 돼요. 호남 빼면 난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연령별로 보면요. 40대 재판 필요하다 45.6, 필요 없다 50.1이에요. 반반입니다. 50대 45.2, 53.2 차이 별로 안 납니다. 60대는 재판 필요하다가 더 늘어났어요. 지역별로 서울이 대구, 경북보다 재판 재개해야 된다가 더 높습니다. 큰일 났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퇴임 후에 재판받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이 이래요. 코어 지지층이 지켜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여론조사를 봤을 겁니다. 극대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게 싫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대통령이 감옥 가기 싫어서 벌이는 일이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는 친석계, 친명계
예, 이쪽이죠. 긍정이 44.2예요. 그러면 추세는 어떤가? 7월 30일에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쭉 떨어지고 있어요. 44.2, 민주당 44.7.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뉴스토마토는 김민석을 엄청 밀고 있고, 이쪽 정부에 이재명 쪽에 줄을 선 언론입니다. 대놓고 줄 선 언론이에요. 전당대회 여론조사 볼까요? 차기 당대표 1순위 43 정청래, 김민석 29. 민주당 지지층 대 무당층, 김민석 41%, 정청래 39.6%. 딱 붙어 있죠. 호남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김민석 44.1, 정청래 39. 5% 차이가 나죠. 서울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정청래 45.9, 김민석 36.3,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이 더 많다. 이게 김민석에게 줄을 선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전체를 보면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 먼저 볼게요. 최민희가 1등, 박선원이 2등, 서미와 이성윤, 김용입니다. 한민수가 뚝 떨어져 있네? 이성윤이 김용을 이겨요. 여기서도. 한민수가 떨어진 건 아마도 전략적이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이성윤이 김용을 이긴다. 이게 중요하다. 한민수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뉴스토마토에서도 김민석이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 정청래가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완전 무리는 아니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지지율이 계속 빠집니다. 민주당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요. 집권 1년 차, 이제 2년 차 접어드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민주당에선 없었죠. 문제는요, 대통령이 본인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 초반대까지 꼬라박히면 정신을 좀 차릴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이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저도 떨어지거나 말거나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ISA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전면 재검토하라.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오죠. 보고 다 받았으면서 욕먹으니 부하 탓. 이재명 대통령의 황당한 유체 이탈 화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모르는 세제 개편안 나올 수 없어. 전 세제실장들 쓴소리. 전직 세제실장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절차상 수차례 청와대 주요 대책을 보고하고 검토받은 뒤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미 문제없다고 판단한 뒤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재경부만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최소 2차례 이상 청와대에 정식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세제실장을 지낸 A씨는요. 부동산이나 주가 누르기처럼 정부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보고가 된다. 재경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이 내용을 추후에 대통령이 아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실제 이번에도 재경부 세제실은 6, 7월 사이 여러 차례 청와대를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청와대로부터 지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제실장을 맡았던 B씨도 세제 개편을 상식적으로 대통령실과 상의와 협조를 안 했겠냐? 대통령께 요약해 서면 보고도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그것을 자세히 봤던 안 봤던 결국 대통령이 결정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한다.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대. 재경부 장관 욕 많이 먹을 거니까 기어다녀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야. 대통령은 욕 안 먹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기어다녀야 되는 거야. 아니 당신이 결정권이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판 여론이 불거져 나오니 대통령 특우의 합법으로 똑바로 하지 그래 라고 나오는 거다.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세제실은 뒤늦게 재정비하고 있는데 사기는 크게 꺾인 상황이다. 하고 싶겠습니까? 세제실장 출신 C씨는 이번 사태 때문에 누군가 징계라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 대통령이 원하는 게 적극 행정인 만큼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으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전현 국힘 국회부의장과 골프 조정식도 동행.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박덕흠 골프 회동을 했대요. 조정식도 함께 골프를 쳤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국민의힘 측에서 대구 경북 통합의 필요성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도 지난달 골프 회동을 했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을 역임했던 A 의원 등도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고 영남권 B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고 만찬을 하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래 골프를 쳐? 아니, 골프 회동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대통령이 모르나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골프 회동했다라는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골프를 쳐도 됩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면서 골프 회동을 한다? 이걸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코인 과세 임박 시행 5달 앞.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코인에도 과세를 합니다. 내년부터. 근데 세율이 22%예요. 어? 소득세가 아니야? 22%면 복권, 불로소득으로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율이 어떻게 22%를 매길 수가 있지? 기본공제 250만 원, 350만 원에 22%, 77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는데 소득세로 매겨야지 이거를 왜 불로소득으로 치냐고. 주식도 세율 22% 매길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코인이 초창기에는 진짜 도박판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대장 코인들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금에다가 투자했어요. 그거 수익 나면 22% 떼갈 겁니까? 그리고 까진 것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가 또 뭐냐면 국내 거래소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는요. 다 못 잡아냅니다. 와우. 지지율 날라가요 이거. 아니 지금 반도체 때문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짓을 왜 하지? 해외 거래소로 가세요. 올해 안에 이제 다 떠나면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잖아. 국내 거래소는 다 죽으란 소리 아니야. 진짜 환장한다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장관 탓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ARS로 와. 사람이 상담원이 전화 면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계음으로 자동으로. ARS 소리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장 지지하는 당대표 후보는 이렇게 누르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두 번째 지지하는 후보는 뭐 세 번째 지지하는 후보는 이렇게 누르게 돼 있다고. 네. 그러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네.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무당파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끝까지 누르기 귀찮을 거야. 왜 계속 물어? 중간에 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래요. 유효응답이 안 돼.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눌러줘야 오. 카운팅이 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까지. 최고위원은 2명,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연기명을 불러서 2명을 네. 누르게 해. 여기까지 다 맞춰야 정당 지도 응답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차례대로 누르고 마지막으로 또 최고위원 2명을 다 눌렀을 때 유효응답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듣다가 에이 이렇게 복잡해. 그러네, 딱 끊을 그러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고관여층들이 주로 결론이 원래 나쁘죠. ARS는 주로 고관여층이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선호투표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응답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0대에서 김민석 후보 상대적으로 조금 높거든요. 60대는 팽팽하고 50대, 40대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고 이렇잖아요. 패턴으로 보면 남성에서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고 여성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네. 그다음에 관리해야 할 것은 낮 시간, 저녁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제 조사회사의 마음이고 당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알려주니까 참관인이 없다고 그래요. 각 후보 측 참관인이 옛날에는 이제 조사해서 가서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좀 직접 못 들어가도 네, 뭐 네, 이렇게 견제하는 감시하는 약간의 그런 통로가 보장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 기억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매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생각에. 네. 근데 어쨌든 후보 측 참관인은 조사해서 못 간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성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물어보죠. 물어봐서 여론조사니까 셀을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60대가 다 찼다 네, 셀이 그러면 이제 그 셀은 이제 막아놓고 다른 네, 연령층을 네, 찾기 네. 시작하겠죠. 아. 그러나 뒤쪽에 유효 응답 자체가 네, 네.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무당파의 크기는 다 다를 테니까 네, 네, 네. 처음에 시도만 그렇게 하지 네, 네. 뒤에 응답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이제 그 셀을 할 때 다 그러니까 20대 남자랑 뭐 그렇게 못 50대 맞추죠. 남자랑 다 똑같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 인구 통계학적인 이게 예, 있잖아요. 예, 우리 있죠. 지금 4, 50대가 예, 제일 예, 많나요? 예.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축소해서 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려주지는 지금 않고 있어요. 발언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중치를 사고 줄 거냐. 근데 가중치를 준다는 지금 규정은 없어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지만 ARS 투표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앞에서만 셀 맞추고 뒤에서는 그냥 한 명 하면 유효응답 자체를 그냥 카운팅으로 쳐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지금 민주당이 경선 방식 총선 때 이럴 때 보면 ARS 여론조사가 아니라 ARS 사실상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 사실은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ARS 여론조사는 네. 뭐냐면 모집단의 크기에 맞게 가중치를 사후에 다 주는 거예요. 아, 샘플수만 네네네네. 2,000개 잡고 아, 그치, 20대가 잘 응답했으면 그 가중치를 주는데 원래 이제 당 지지층하고 무당파 이렇게 하면 모집단이 민주당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이런 게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층의 유효 응답이 이렇게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인구 성연령 지역 인구 비례대로 가중치를 주겠다. 2,000명 무조건 채운다면 젊은 층은 응답을 별로 안 했을 거고 40, 50대 응답을 많이면 줄여줄 거고 젊은 층은 늘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지 뭐 이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 총선 같은 경우는 ARS 투표라는 방식으로 해요. 여론조사 형태로 앞으로는 짜지만 샘플링을 할 때는 성연령 지역 비례대로 할당 비례를 해서 가져오지만 뒤에 응답은 그냥 1인 1표 형태로 응답하는 것 자체를 카운팅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셔가지고. 전문가시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 취재한 제가 볼 것보다. 때는 만약에 인구 비례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식이 선호투표가 좀 까다로워서 정치 고관여층이 각 연령층별로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많아서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층들이 많이 응답하잖아요. 그 층에서는 어쨌든 사후에 가중치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절대 불리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저녁 시간 직장인들이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걸 한다면 조사를 낮 시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도 같이 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당원이 아닌 분들 주변에 지지자들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권리당원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차단해제 그게 관심이 있던데 네네. 차단해제 이미지 한 장만 드리겠어요? 이거 설명 자, 좀 해주시죠. 보시면은 지금 여론조사 번호가 몇 번으로 오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02번으로 올지 070으로 올지 몇 번으로 올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나도 모르게 이게 차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KT, SKT, LG, U+, 각 해당 번호로 전화하시면요. 여론조사 차단을 해제해 줍니다. 이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으시면은 여론조사 전화가 아마 올 겁니다. 앞에서 박시영 대표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국에 4,000명, 내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전국에 4,000명에게 무작위로 전화가 가고요. 지지정당은 민주당 지지 또는 중도층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왔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000명을 채워야 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핸드폰을 보고 계셨다가 하셔도 좋고요. 권리당원이신 분들은 아마 데이터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혹시 주변에 권리당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다면은 잘 설명해 주시기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 번호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되게 그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02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공이 뭘로 찍혀 있는데 나 모르는 번호가 오면 되게 무슨 광고하는 맞아. 막 이런 예, 거에서 예, 전화 안 받으실 수가 네. 있잖아요. 유선 번호로 오면 핸드폰도 아니니까. 근데 꼭 받으셔야 한다. 공의로 보통 걸려온다. 그 팁은 좀 드리고요. 오늘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MBS도 발표했죠. MBS는 전화면접 조사는 지금 안 맞아서 뉴스토마토 조사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에서는 여전히 정청래 후보가 43대 29로 상당히 앞섭니다. 전체 뭐 여기는 이제 무당파, 뭐 국민의힘 지지층,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당 지지층 다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파를 하면 49대 39.6 딱 붙어 있어요. 지금 ARS 조사하면 대략 이렇게 거의 앞선이 뒷선이 하고 붙어 있는 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그랬고요. 별 차이 많이 안 나게. 에이스 리서치인가 거기도 그랬고 지금 여기 뉴스토마토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여기 이제 아마 2,000명 조사를 여기가 했던 것 같아요. 2,000명 조사를 몇 명 했나? 여기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구나. 여기서 보시면 호남은 호남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남은 44대 39로 5% 포인트. 5%. 그러니까 지난번에 꽃에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3.6 차이였거든요. 3.6%. ARS는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흥미로운 건 서울이죠. 정청래 45.9, 김민석 36.3,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네네. 경기는 인천하고 같이 묶어서 했어요. 네. 뭐 원래 권역 분포를 그 할당을 줄 때 경기하고 인천을 같이 묶거든요. 서울은 따로 하고. 근데 인천은 경기에 비하면 좀 적잖아요. 네. 감안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정청래 41, 김민석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차이가 크죠. 물론 네. 이제 인천이 들어있다는 걸 감안해야지만 아무튼 인천보다 경기도에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물론 그렇지. 여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다 섞여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서울 경기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거 아닌가 대략 그렇게 추정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도권에도 강세를 정청래 후보가 띄고 있고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격차는 크진 않지만 그 결과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호남? 말씀하세요. 호남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뭐 뉴스토마토 본 느낌은 저는 저거보다 현장 민심을 좀 더 믿어가지고 현장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충청 첫날부터 예. 지난주 대구 경북까지 다 갔잖아요. 예. 갈수록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에 이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후보 캠프 측에 응원하러 온 분도 많은데 그걸 다 합친 만큼 보다 더 많이 정청래 후보팀이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캠프 측에서도 와, 저 몇 명이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의 분위기를 바람을 좀 느끼고 있어서 지금 좋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대우 기자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월요일 날 호남 그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각 지역에 오신 선생님들을 한 20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전북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잘 나올 것 같아 보여요. 밑바닥 민심은 정청래가 좀 우세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데 이제 어제 박시영 대표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광주나 이쪽이 조금 우려된다. 그걸 호남 분들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워낙 조직에 세게 붙어 있는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서울 경기 호남 반반 가져가면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어떻게든 선방할 테니까 부탁한다고 하시는 분 아니 그리고 호남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우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절절해.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 당원들은 절절해요. 그게 차이야. 맞아. 절절해. 왜냐면 동지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밥가리를 하는데 그게 두려운 적이 처음이래요. 왜냐면 너무 세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취재하면서 우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 절박한 사람이 네. 원래 이기게 마련입니다. 원래 선거는 절박한 사람들 이끌어 가는데